1억으로 156억을 만든 사람이 주식을 고르는 4가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점이라는 책을 소개해 보고자 하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하신 강방천 회장님께서 이 책을 쓰셨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엄청난 수익률, 성과 속에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한 줄로 끝나죠. 워런 버핏, 피터 린치와 함께 한국에서 유일하게 세계의 위대한 투자가 99인에 선정된 분입니다. 저자 소개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 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재미있는 일화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지난번에는 창업한 동료들과 함께 마카오 카지노에 간 경험을 통해서 강방천 회장님께서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인사이트, 그것을 정리해서 소개했었는데요. 오늘은 제주도에서 리조트를 운영한,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신 주식 투자 초특급 노하우,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강방청 회장님께서 2010년에 제주도의 리조트를 개업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4년간 운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22년이니까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을 접으신 건데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셨을까? 자, 이 2010년에요. 제주도 리조트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때 또 하나의 사업을 함께하고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산운용사인데요. 에셋 플러스 자산운용사예요. 한 번쯤 들어보신 분 분명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 2008년에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조트와 자산운용사, 이 두 가지를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운영을 하게 되면서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되신 거,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곁다리로 이야기 하나를 해보면 이 경제 위기라는 게요, 얼마나 예측하기가 어려운가. 아까 강방천 회장님께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사를 언제 설립했다고 했었죠? 바로 2008년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금융위기가 터졌죠. 실제로 강방천 회장님께서 설립을 하자마자 이런 금융 대형 위기가 터지니까 굉장히 힘드셨다고 해요. 한 5년에서 6년 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매우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위기라는 것이 거품이 터지는 거, 자산의 대폭락, 이런 거를 예측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 그대로 블랙스완이라고 하잖아요. 백조인데 검은 백조. 그죠? 그것을 예측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죠? 항상 조금 보수적인 그런 행동 패턴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현재 자금이 있더라도 그거를 풀리하게 100% 투자하는 게 아니라 초보다라면, 주린이라면 한 2에서 3 정도, 20%에서 30% 정도는 현금을 보유하는 그런 투자 패턴이 필요하다. 이런 노하우들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2010년에 설립한 제주도의 리조트는요, 서귀포에 있는 원더 리조트였습니다. 140실 규모의 중급 리조트였어요. 자, 그러면 강방천 회장님께서 왜 리조트를, 그것도 제주도에 오픈하셨을까? 회장님께서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자가 되면 무엇을 하려고 할까? 이것에 대해 미리 어떤 준비를 하면 불을 늘릴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하셨던 거죠. 자, 생각만 해서는 안 되겠죠?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십니다. 첫 번째 답이 차이나 펀드를 만들어서 위대한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셋 플러스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차이나 펀드 상품을 만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액션은 이것도 펀드인데요. 중국인들의 강력한 과시 소비에 주목을 해서 중국인들이 부자가 된다면 그들의 부를 맘껏 뽐낼
명품을 소비하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로 럭셔리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차이나 리치 투게더 펀드라면 이제 후자가 글로벌 리치 투게더 펀드. 이 두 가지 펀드의 탄생 배경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중국인의 경험 소비를 가져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국인들이 여행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행을 하는 동안 그 여행 경험을 어떻게 좋게 할 것이냐, 거기서 돈을 벌 것이냐, 그것에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돈을 많이 벌면 여행을 아무래도 우선 빈도에 있어서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여행지에서 조금 더 좋은 곳에서 돈을 쓰겠죠? 그런 경험의 소비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바로 강방청 회장님께서는 제주도의 리조트 사업을 직접 여신 거예요. 엄청난 실행력이죠? 예상대로요, 리조트 사업은 정말 잘 됐습니다. 경영 성과는 매년 흑자를 보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빛나는 통찰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자, 두 개의 펀드를 운용하는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사는 앞서서도 말했듯이 2008년에 설립을 했고, 설립하자마자 미국발 금융위기가 몰아닥쳐서 경영이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죠? 게다가 에셋플러스는요, 은행과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펀드를 고객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모객도 쉽지 않았겠죠. 그죠? 은행과 증권사는 전국에 깔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케팅, 홍보 창구가 없는 상태에서 직접 판매를 한 겁니다. 그럼 왜 직접 판매를 했느냐? 투자에는 목표가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근데 보면 고객과 운용사의 목표는 펀드 수익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판매사의 목표는 판매 수수료를 높이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판매를 통해서 만난 고객이 운용사와 정말 그 마음이 핏하다면, 좋은 주식을 펀드에 담아 투자했다면 위기 속에서도 높은 수익을 위해 인내심 있게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판매사는 어떻습니까? 자주 사고 팔아야 수수료가 나오므로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강방점 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듯이 길게 보고 직접 판매를 하신 거예요. 근데 경제 위기 속에서는 당연히 모금이 쉽지가 않으니까, 고객 유치가 쉽지가 않으니까 순탄치 않았죠. 양적 성장이 아니라 처음부터 멀리 보고 질적 성장을 추구한 건 너무 좋았지만 위기가 닥치니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매년 50억 원 이상의 영업 적자가 났어요. 다행히도 회사의 자기 자본으로 투자했던 리치투게더 펀드에서 수익이 나서 간신히 그 적자를 메꾸면서 이제 수년의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5년 이상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도 자산운용사를 영업한 이후에 6년 연속 영업 적자를 냈어요. 이게 참 힘들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상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자를 내는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사를 생각하면, 이 사업을 생각하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흑자를 내고 있는 원더 리조트 사업을 떠올리면 불안한 겁니다. 재무제표상에는 원더 리조트가 좋은데 손실을 보는 에셋플러스에 더 희망을 걸게 되고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 강방정 회장님도 스스로의 그런 감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원더 리조트와 에셋플러스의 재무제표는 강 회장님에게 개운치 않은 의문을 계속 남겨주었습니다.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많은 생각을 하셨어요. 이때. 그 과정에서 비로소 엄청난 통찰을 얻게 되십니다. 그것은 바로 4가지 이익의 질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벌어도요, 이익이 생겨도요, 그게 똑같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금액의 액수의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양의 돈이라도 4가지 측면에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4가지 이익의 질이에요. 퀄러티. 첫 번째는 지속성, 두 번째는 변동성,
세 번째는 확장 가능성, 네 번째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자, 리조트 사업과 자산운용사 사업에 있어서 네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회장님이 우선 불안해하던 사업이 뭐였죠? 리조트 사업. 흑자임에도 불안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첫 번째, 지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 원더 리조트의 이익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불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중국인들 때문에 리조트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눈만 뜨면 새로운 리조트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흑자가 지속될 것인가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측면은 변동성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 데다가 불규칙한 날씨 때문에 예약 취소가 잦았어요. 곤혹스러운 날도 많았죠. 예를 들면 태풍이 불면은 비행기가 못 뜨니까 그날은 그냥 공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변동성도 좋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업 확장성 측면에서 사업을 확장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리조트 사업은. 원더 리조트는 140개의 방을 만들었는데 그냥 이 140개의 객실에 객단가를 곱하면 그게 최대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상한이 막혀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확장을 하고자 한다면 또 이 리조트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겠죠? 이 140개의 객실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매출이 늘지 않는다. 그 말은 확장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측면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여행사들이 발을 빼면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행사들이 이 방향을 언제 바꿀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중국인데 나중엔 일본이고 뭐 유럽이고 동남아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은 정치적인 문제도 크죠. 예, 그래서 작년도 중국 증시가 좋지 못했잖아요. 이 정치적인 문제가 변동성에 큰 한몫한다는 거죠. 예측 불가능성에도요. 정치적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국 관광객을 볼 때 이 현재의 이익이 언제까지 날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면에 자산운용사는 어땠느냐? 리조트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공모 수탁고가 쌓이면 이익은 지속 가능하고 변동성도 낮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씩 모이게 되면은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요. 그리고 돈이 쌓이다 보면은 거기서 뭐 환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 변동성이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변동성 리스크가. 그리고 자산운용사는 1조 원을 운용하나 10조 원을 운용하나 부담할 추가 비용이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확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매출이 커져도 변동비 부담이 작으니까 매우 좋죠. 시간이 지날수록 공모 수탁고는 쌓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사업은 나아질 것이고 그리고 성장의 천장까지 뚫려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위기를 맞아서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만 버티면 된다. 더 힘을 내서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더 솟구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우리 리치투게더 펀드가 지금은 작지만 한국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액티브 펀드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멋진 상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큰 위기 속에서도요. 이렇게 리조트와 자산운용사 두 개의 회사를 동시에 경영하면서 느낀 점이 정말 주옥과 같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경험이, 이 깨달음이 투자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네 가지 종류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이익보다는 그 이면에 내포된 이익의 질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익의 질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지속성, 변동성, 확장 가능성, 예측 가능성. 이 네 가지가 포함된 질이 높은 이익, 그것을 낼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으뜸은 무엇이냐? 바로 확장 가능성입니다.
자, 세 번째 핵심은 뭐냐면 이익의 질은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 1억을 벌어도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1억과 그렇지 않은 1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핵심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끌고 가는 리더의 중요성과 덕목에 대해서도 절감했다라는 것이죠.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용기를 갖고 버틸 수 있는 그런 리더의 통찰력, 추진력, 성취욕, 이러한 것들이 잘 결합되었을 때 사업 성과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책에서 강방총 회장님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리조트와 자산운용사를 동시에 경영하면서 진짜 견고한 사업은 적자가 나도 편하다는 걸 알았다. 재무제표가 만들어내는 불안한 이익보다 비즈니스 모델이 주는 편안한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네 가지 이익. 만약에 제주도에서 리조트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익의 질이라는 것을 깨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재무제표에 표시된 정태적 가치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낼 미래의 동태적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 자산운용사의 펀드는 유출입은 항상 있지만 수탁고가 어느 정도 쌓이면 수익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 그리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처럼 꾸준하게 늘어나는 자산이 많아진다면 더욱더 견고한 사업 구조가 된다. 주식형도 해외 주식형까지 하게 된다면 리조트와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어떤 말씀인지 감이 오시죠? 이 네 가지 이익의 질, 오늘 이 엄청난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현재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는 주식 또는 기업을 곰곰이 따져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걸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굉장히 러프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 지속성 측면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잖아요. 현금 흐름이 매우 좋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 흐름을 타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변동성 측면에서 볼 때는 이 D램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 주가가 흔들리긴 하는데 앞으로는 어떤가요? 시스템 반도체로 커버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파운드리 사업을 통해서. 확장성은 어떤가요? 시스템 반도체 크고 있죠? 또 플랫폰 대박이 났죠? 또 소프트웨어도 지금 확대 R&D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은 어떤가요? 지금까지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고 삼성전자가 위기 때마다 혁신을 해온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도 잘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도 R&D나 그리고 사업, 시설, 투자 굉장히 잘하고 있죠? 뭐 네이버, 카카오도 현재 카카오가 조금 주가 흐름이 좋지는 못하지만 뭐 대략적으로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참고만 하시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성은 네트워크 효과로 엮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카톡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변동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대규모 하드웨어 투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또 확장성 측면에서는 뭐 국내 위주이긴 하지만 뭐 해외 웹툰, 웹소설 플랫폼을 장악하고도 있고 또 여러 규제에 묶였지만 다양한 곳에서 뻗어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 기업을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면서 이 강방청 회장님의 인사이트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절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1억으로 156억을 만든 사람의 주식을 고르는 네 가지 기준 살펴보았어요. 제주 리조트 사업과 자산운용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깨닫게 된 정말 강방천 회장님의 주옥과 같은 인사이트였죠? 바로 이익의 질이 다르다. 네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지속성, 두 번째는 변동성, 세 번째는 확장 가능성, 네 번째는 예측 가능성. 이 주옥과 같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시고 또 앞으로의 투자도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면서 꼭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좋은 성과로, 좋은 미래로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응달책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